반갑습니다. 최준석의 청소년 선거 코칭 당선을 응원합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보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당선 확률은 이미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당선 확률이 생겨요. 4명이 출마했다면 그럼 4명 중에 1명은 되니까 25%는 얻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선거 하루 전에도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가서 막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학생들이 연락이 와요. 자정 넘어서 온 메일에 큰일 났습니다. 선거가 내일인데 원고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도와주죠. 네.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6편까지나 보고 계셨다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선거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나갈 의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선거 나가게 되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삶에는 가변수들이 작용합니다. 특히 반장 선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학생회장 선거는 전혀 나갈 의사가 없다가 후보자 등록하는 날 갑자기 등록해서 상대 후보들을 다 제치고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단위 규모가 커질수록 준비하는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회장 선거는 이미 학교 다니면서부터 내가 출마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섰던 학생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에 비해 반장 선거는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적어도 원고 암기하는데 일주일 이상은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억력이 좋은 학생이라면 하루만에도 안 보고 할 수 있겠지만 5분 분량의 원고를 암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기호 2번 뭐 이렇게 크게 만들고 벽보 붙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글을 또 어떻게 넣을지 미리 생각해 놨다가 후보 받으면 바로 붙여 넣어야겠죠. 그것도 적어도 하루 이틀은 잡아야 해요. 이거는 평소 말하기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내공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이고요. 남들 앞에 설 기회가 많지 않았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피치는 사람마다 코칭 방법이 달라서 영상으로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음 편 영상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방학 동안 자주 연습해 보세요. 원고 암기를 일주일 잡은 것은 결코 많이 잡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원고를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 앞에서 해보면 긴장되어서 까먹는 경우도 많고요. 한번 다 외운 적이 있다고 해서 난 다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어도 안 돼요. 여러 번 암기해서 완전히 습득될 때까지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도 이렇게 막 해보고 친척들 앞에서도 막 해보세요. 막상 코칭을 하러 가면 원고를 다 외웠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진짜 다 외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태반이 여기서 뭐였더라?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상용으로 원고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지요. 그걸 가지고 가더라도 막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해서 가지고 가지 말고 깔끔하게 해서 탁 가져가야 해요. 연설 중에 까먹었다고 막 이 호주머니 막 저 호주머니 막 다 찾고 구겨진 연설 원고를 펴서 하면 모양새가 빠지겠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딱 깔끔하게 포켓에 넣고 원고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방송실에서 연설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건 또 다릅니다. 학생들 앞에서 할 때랑 방송실에서 할 때랑 또 달라요. 방송실에서 하면 카메라 렌즈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하면 멍해집니다.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가 주의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막 교감이 되는데 방송실에서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렌즈 이렇게 하면은 렌즈가 사람의 눈처럼 보여서 눈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카메라랑 눈싸움 하면 렌즈랑. 그래서 렌즈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다 보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라도 들고 연습을 하세요. DSLR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더 좋고요. 사람의 눈에도 익숙해져야 하지만 이렇게 방송실에서 하는 경우를 대비했을 때도 렌즈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특이하게도 원고는 다 외워서 할 때가 많습니다. 선거에 나갔을 때도 다른 후보들 다 원고 보고 할 때 저 혼자 안 보고 했어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보고 또 목소리로 녹화를 해서 막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도 또 원고를 외우고 계속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번외적으로는 잘라서 외우면 더 쉽겠죠. 3분 분량을 앞, 중간, 뒤 뭐 이렇게 잘라서 세 부분 잘라서 외우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또 막 외워서 합쳐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은 따로 표기를 해놓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혹은 이미지화를 시켜낼 수 있는 것은 또 이미지로 암기해서 흐름을 타고 가도 됩니다. 가령 최근에 읽었던 책을 통해 연설문을 구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머릿속에 책이 나타나겠죠. 책이 머릿속에 딱 첫 번째 원고 대사가 책이니까 책이 나타나고 그 다음 내용이 뭐 대화하는 학습회장이 되겠다. 그러면 또 만화 이미지처럼 그리세요. 대화. 예. 그럼 두 번째 장에 그려놓는 겁니다. 그럼 까먹더라도 딱 그 포인트만 생각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 공략 역시 뭐 하나, 둘, 셋 이미지화 시켜서 포인트만 탁탁 잡아놓고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을 때 쓰는 게 좋아요. 핵심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전해지도록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고를 원문 그대로 흡수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암기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각자가 나름대로 연습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친구는 막 랩이나 노래처럼 이렇게 외우는 학생도 있으니까요. 다만 중요한 메시지는 다 외워도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 상태 때문에 다 까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을 넘어서도 안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더 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우고 다 외웠다고 생각해도 또 더 외워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